힘이 강한 연골을 대주는 게 좋겠죠. 강한 친구 대한육골, 강한 연골 늑연골. 안녕하세요. 슈가성형외과의 김진영 원장, 이주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점점 이제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늑연골 수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Q&A 정도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대부분은 사실 크게 문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늑연골 뒤쪽 면 뗄 때 상당히 조심해서 천천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흉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시술은 많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숙련된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자간흙을 떼고 코수술을 하면 수술을 2개를 해야 되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1년에 이어지는 과정처럼 환자는 잠이 들면 늑연골을 떼고 코수술을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40-50분 정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가 조직이라고 해서 염증이 안 생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그런 조직들이 들어가기는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가능성은 있기는 하죠. 다만 이제 이물질을 썼을 때랑 비교를 한다면 감염률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을 더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가 조직이 가장 그런 게 덜 하고, 인공 물질인 실리콘이라든지 메드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확률을 보여줄 수가 있죠. 단단하고 좋은 연골을 넣었으니까 절대로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고정해 놓은 형태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사실 생기기 마련이고요. 처음에 수술하자마자랑 비교를 한다면 붓기가 사실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늑연골을 사용해도 결국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당연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게, 비중격을 사용을 한다든지 비중격 연장술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랑 비교를 한다면 이 비중격은 늑연골에 비해서 조금 더 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휨으로 인해서 한쪽 뷰에서 봤을 때는 좀 끝이 떨어져 보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늑연골을 사용을 했을 때는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고요. 귀연골 가지고 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비주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연부 조직 사이에 연골을 묻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코끝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사실 생기기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늑연골은 가운데서 단단하게 잘 버텨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과를 유지하는데 좀 더 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코끝에서 더 많이 높이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로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낸다고 해도 유지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제일 많긴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우리가 구축코일 때 우리가 또 자가 늑연골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구축코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사용하고서 연부 조직이 쫙 짧아지면서 그 힘에 따라서 피부나 연골 이런 부분 다 찌그러진 상태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인 힘을 사용을 해서 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 늑연골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간흙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프레시한 거잖아요. 방금 채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양도 많고, 그리고 사전 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은 연골을, 일관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기증늑은 양이 좀 적고 보이는 거랑 막상 그걸 사용을 했을 때 결과가 조금 약하다든지 아니면 석회가 좀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결과에서는 자간흙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자기 조직이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기증늑연골은 조금은 더 약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증늑이 나쁘다,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럼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자간흙이 기증늑에 비해서 이 정도의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가늑연골을 이용을 해서 수술한 실제 사례들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분들이 왜 수술을 했느냐, 그 정도만 이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양악을 하신 분이세요. 일단 그 비중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우리가 양악하는 과정에서 뼈랑 연골 이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연골이 좀 다소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분께서 원하시는 부분, 좀 코끝이 좀 처져 있고 이런 부분 개선을 하면서 높이도 좀 충분히 얻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비중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늑연골을 통해서 충분히 올려주면서 비순각도 같이 교정도 하고 콧대도 같이 이제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충분히 시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타 병원에서 십몇 년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염증이 생긴 후에 보형물을 제거를 했지만 그 후에도 쭉 이제 구축이 진행되면서 딸려 들어간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구축된 그런 상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비중격 내지는 귀연골 이 정도로는 밀어주는 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늑연골을 사용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비중격이나 귀연골로 수술 불가능하냐?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환자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제 본인이 가진 재료보다 높았고 또 비주까지도 조금은 빼서 길이 연장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늑을 이용을 해서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면서 코 높이까지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자가늑을 사용하는 케이스죠. 사실 교정량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콧도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비주도 많이 나와 있고 느낌 차이가 적은 거는 콧대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코끝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저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콧대도 높이고 싶고 코끝도 높이고 싶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들려 보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적인 개선을 원했던 사례신데 교정량도 워낙에 많은 데다가 이제 양악까지 하신 경우가 되다 보니까 자가늑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고요. 자가늑을 통해서 코끝도 충분히 내주고 비주도 많이 내주고 코끝을 또 많이 높일 수 있음에 따라서 콧대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자가늑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코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 이거는 안 되라기보다는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를 썼을 때 내가 어떤 좋은 결과가 생길지를 잘 이해를 한다면 아픔 정도는 싹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자가늑연골을 잘 사용하는 저희 성형외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